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란 책을 읽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 모임 이름은 사다리 독서 모임이고요. 저희는 일단 독서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이 비판과 또 여러 가지 책이 좋고 나쁜 점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가지 못한 단점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로서는 우리의 이런 독서 대화가 다른 독서 모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이 책 가지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지금 이제 61세 되셨어요. 1958년 2월 4일날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한 285권 정도의 책을 쓰셨고, 그 책 중에 22권의 영화가, 22개의 책이 영화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용의자 X의 헌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영화가 리메이크 돼서 이렇게 영화화 했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세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 저도 저희 남편이 하도 히가시노 게이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의자 X의 헌신을 좋아해가지고, 그게 이제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영화가 워낙 재밌었거든요. 그게 그래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걸 만들었던 그분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제가 사실 처음 접해봐서 이분이 그런 추리소설을 쓴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이 나미야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책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추리할 수 있는 그런 히가시노 게이고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문체나 기법이 있어서 이 책이 되게 막 그런 추리 소설이나 그런 것 같진 않아도 이럴 때 대표님 막 잘랐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책을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누는데, 이 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책을 두 번에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부부터 3부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원래 1장에서 5장까지로 나눠서 이렇게 그 플롯이 전개가 되고요. 1장과 2장, 3장을 오늘 저희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장에는 답장은 우유 상자에, 2장에는 한밤중에 하모니카를, 3장에는 12 자동차에서 아침까지.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나눌 거고요. 이 부분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소회, 그냥 짧은 소회를 우리가 한마디씩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같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선생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기 타요. 아니요, 이렇게 선생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 책은 일단 두께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좀 힘들어 보였었는데 재밌다고 우리 세레나 선생님이 세레나 맞나요? 네, 맞아요. 세레나 선생님이 강추해 주셔서 일단은 스타트를 딱 들어갔는데 의외로 문체가 또 가볍고 이게 막 이렇게 텍스트가 좀 어려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기는 되게 편했어요.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이거잖아요. 나미야 자파점이라는 그곳에 도둑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고 편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내용인데 이게 계속 그럼 편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나? 새로운 사연이 그래서 되게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걸로 계속 뭘 주는 교훈이 있을까?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구성이 그런 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구성 자체가. 그 편지는 그냥 방법적인 소통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인 거고 스토리 전개는 되게 방법 자체는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저는 거의 한 80% 정도 읽은 상황인데 거의 하루 만에 쭉 이렇게 재밌게 본 책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와 잘 썼다와 뭐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재밌는 쪽이 조금 더 치우쳐 있고 네. 잘 썼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력이나 이런 것들 좀 중요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할 때는 아이들도 보기에는 좀 쉬운 책으로 잘 돼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현재. 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고등학교 조카네 집에 놀러 가는데 어머 이 책이 있네 딱 조카가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눈빛으로 이모 아직도 이 책 안 읽었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무슨 책이길래 조카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을까 해서 그때부터 봤는데 저는 되게 오래전에 사실은 35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다시 읽는다고 해서 다시 읽었는데 사실 다시 읽어도 되게 약간 흥미롭다? 유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도둑들이 거기에 앉아갖고 옹기종기 앉아서 뭔가 하는 듯한 모습들이 머릿속에 막 상상되고 또 이분이 썼던 유성의 연인이라는 그 일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는 느낌이 굉장히 사뭇 달라서 되게 한 작가가 이렇게 느낌이 다른 책을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근데 다만 읽으면서 나도 이런 편지를 받아준 사람이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책에서 진짜 그런 부분은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민을 상담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편지. 근데 그 편지가 막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참 되게 흥미진진하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참 신선하다. 이 사람은 그런 물론 간단한 소재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쓸 수도 있구나. 그 편지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래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 이 책 저는 네. 책이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너무 늦게 신청을 했는지 그래서 네. 자세가 너무 불량한 거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네. 안 읽어도 와도 된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안 읽었는데 오셨어요. 네, 저는 저는 PD입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네. 들어보고 어떤지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네, 아,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1장에 보면은 이 답장은 우유 상자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목에서부터 답장이다. 아, 답장 누구한테 내가 답장 써줄 것인가. 또 누가 편지를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왜 우유 상자에 그 답장을 넣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유발하게끔 제목을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 느꼈었던 거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1장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주인공은 고아원 출신이래요. 이 쇼타, 고에이, 아스야라는 세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세 명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서리범. 그래서 이거 자꾸만 설명하세요. 아, 네. 아,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를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려고 그런 그냥 거죠. 질문하시면 돼요. 저희는 내용을 다 알아서 굳이 아, 설명 안 그치, 하셔도 돼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아니 모르시는 분이 아, 있으실까봐. 네. 방송 그래서 듣는 저희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안 있고. 읽으신 분을 배려하면서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는 이 세 명의 청년이 이 폐가를 발견하면서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그곳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세 명의 주인공을 선택했고 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편지들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 받은 편지가 이제
처음으로 이 세 사람이 질문이 한 개만 해주실래요, 먼저? 아, 질문이 뭔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왜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까? 이 남녀 아. 나파점의 기적에서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왜 하필이면 도둑질한 어. 그 도망자 신세잖아요.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를 왜 주인공으로 했을까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서 읽었는데 제가 읽은 페이지까지 못 발견했거든요. 혹시 없죠. 안 나오죠? 거기까지는 없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 상상해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이 세 명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왜 되게 독특하잖아요. 세 명의 이게 터리범들, 세 명의 터리범들이 갑자기 폐가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장소를 물색한 거잖아요. 장소를 한번 와봤고 물색한 사람이 여기에 우리가 도망갔을 때 어디에 거주하자라는 거를 계획을 해놓고 가서 이제 폐가를 발견한 게 그 앞에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유도했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리고 터리범이니까 보통 보면은 상식적이고 좀 좋은 사람들로 했으면은 이게 흥미롭지 않았을 텐데 터리범들이 그것도 그 안에서 상당 편지들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터리범이라면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걸 답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들도 우리랑 똑같은 하나의 그런 어떤 물론 존재지만 되게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그런 좀 흥미를 더 유발하려고 작가가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이 도둑들이 이 고아원인가? 거기 출신이지 않아요? 근데 약간 저도 여기 네. 보면 이렇게 맨 이렇게 12 그 3장에 보면 강회원인가 강회원인가 네. 뭐 그런. 저도 약간 그 거기랑 뒤쪽을 읽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네. 3장까지밖에 안 읽어가지고 아, 뒤쪽을 못 열어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350페이지까지 읽었을 때 그런 내용 별로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저는 왜 도둑들을 썼을까 했는데 이 도둑들이 되게 똑똑한 도둑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씩 빠졌어요. 뭔가 좀 바보 같아요. 준비가 치밀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그 세 사람이 준비가 서로 치밀하지 않았으면 서로를 탓하지 않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인간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좀 나쁜 사람이라면 서로를 탓하고 뭔가 책망하고 막 이럴 텐데 오히려 되게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되게 여유로운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쇼타랑 고에이랑 한 명이 아스야인데 이제 아스야라는 그 친구가 되게 그러니까 편지 쓰고 이런 거에 답장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갈 거라고 네. 해서 나가거든요. 나갔다가 이제 그럼 근데 친구들이 다 너는 빠져도 돼. 그리고 너는 집에 가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나갔는데 다시 이제 친구들 걱정이 되는 거죠. 쟤네만 놓고 이제 자기가 나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친구들이 받아주잖아요. 나는 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우리랑 같이 있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소속 안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게 우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나는 되게. 근데 심지어 그 나가서 안 오겠다고 한 사람이 같이 숨어 있는 두 명의 친구를 위해서 물건도 사오거든요. 쓸 수 있는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약간 것이 있어서 이거 완전 이 사람들은 정말 배짱이 두둑하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되게 이게 되게 여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자 셋인데 되게 관계가 친밀하고 삐. 삐. 어쨌든 좀 돌봄이 그냥 있는 그런 돌봄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 되게 그러니까 가족 같은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친구들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배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끈끈하게 자란 애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약간 부족해서 이런 걸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거를 제가 원래는 진행의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는 리뷰 같은 거 안 봤거든요. 근데 리뷰를 봤을 때 첫 번째 그 문구에서 이 고에이랑 이
고에이랑 쇼타랑 아스야가 고아라고 나오더라고요. 고아 출신의 3명의 아이들 이렇게 3명의 청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최근 모르겠어요. 근데 구화라는 게 혹시 누가 구화요? 이 도둑놈 3명이 네. 구화라는 고아원 게 출신. 어디 나와 있어요, 선생님 그게? 책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방면이라고 고아원 불란도 있잖아요. 거기는 얘네가 아니야. 얘네 그 얘네라고요, 걔네가? 걔들 여기 출신 아니야?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그 고아원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고아원은 다 엮여 있죠. 나중에 가면. 아니 그러니까는 나도 그럴 거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 아이들이 그 왜 책에는 나 못 봤어요. 여기 기억이 잘 안 나. 어떻게 보면은 알고 보면 거기일 수 있지 끝에 보면은 네. 아, 정말 아직 저희가 음. 3장까지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어디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작가는 왜 이들을 선택했는가 그런 첫 번째 질문이 저는 있었고요. 왜 선택한 것 같아요, 선생님? 왜 도둑을 하필이면 선택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발생했던 이 사건의 현장이 네. 현장이랍니다. 여기 나오는 장소로 고아원이 중요하게 다 등장하거든요. 네. 거기서 사건들이 많이 아.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에 아, 여기 출연하는 아, 이 기타 치는. 역할들이 다 엮여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를 구심점으로 해갖고 다 연동돼 있을 거예요. 음. 가면 갈수록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고. 하긴 3장에 시비 그러니까. 거쳐졌다고 했을 때도 네. 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게 옴니버스가 아니야. 네. 다 엮여 있어.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는데 죽어버려서 기사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더라는데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자란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2장이나 3장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요. 사실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3명의 친구도 분명히 이 고아원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서 이제 내용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들로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어떤 계기가 뒤쪽에 가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곳에서 얘네들 잡지를 하나 발견하고 이 잡지 안에서 이 나미야 씨가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근데 그 상담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편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편지가 오잖아. 편지가 오잖아요. 저도 되게 놀랐는데 그 편지를 왔어요. 근데 보통 어쨌든 3명이서 이걸 읽지 말아야 될지 읽을지 잠깐 망설이지만 그 편지를 읽게 되고 그 사람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나라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답장을 할 것인지 뭐 그런 생각들이 드셨는지. 이런 개인 생각이니까. 편지를 답장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귀찮아요. 아니 왜냐면 만나면 그냥 말로 그냥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편지까지 하면 정말 더 숙고하다 보면 결론은 내가 뭐라고 이거를 요중에도 또 그런 있었잖아요. 도둑이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고민을 상담해줘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문득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담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으면 왠지 내가 하고 그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클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차라리 만나러 오라 그럴 것 같아 나는. 우리가 만나러 오라 그럴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걸 읽기 전에는 이게 읽어가면서 저도 느낀 거예요. 편지에 답장을 하고 이런 거는 별로 나쁘지 않죠. 그런데 답장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답장 받고 그대로 행동하잖아. 아니면 고민하잖아. 이 사람이 답장을 해준 거에 대해서 내 삶에 반영하려고 하잖아요. 본인의 의지로. 그러니까 이걸 답장을 그냥 함부로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처음에 이 3명의 친구들도 자기네들이 답장을 그냥 썼을 때는 답장을 쓰려고 고민을 했어. 물론 고민을 하고 난 답장을 주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이 이 답장에 대해서 다시 또 편지가 날라올지 몰랐고 편지가 날라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써준 대로 막 여기서는 발토끼랑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 고민을 하는 거를 편지에서 발견을 하잖아요. 자기네가 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얘네 문체도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야 얘네가 무슨 답장을 하겠어? 이랬는데 답장을 해주고 또
답장도 되게 막 진짜 날아가는 글씨에 정말 답장 같지도 않은 편지 같지도 않게 정말 써가지고 이게 무슨 상담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담에조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고민을 얘기한 그 달토끼라는 그 주인공은 그 상담을 받기 원하는 그 여성은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이 해준 말에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막 표현까지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어떤 힐링이 일어나는 건가? 그 여성에게도 그런 힐링이 일어났던 건가? 단 한마디의 말에도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하긴 상담이란 게 가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고 거기서 그 안에 제가 답을 스스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편지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편지는 더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은 그냥 흘려듣거나 그리고 되는데 이 편지라는 거는 정말 내 생각을 계속 담고 썼다 지웠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제 그 운동선수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운동선수한테 맨 첫 번째 건이 그거였잖아요. 이 상담하게 된 건이. 근데 그 여자 그 도둑들의 상담 내용을 받고 열받아가지고 그 다시 답장을 보낸 게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싫으면 말지 그걸 또 답장을 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여자는 정말 뭔가 말하고 싶은 욕구, 외로움의 욕구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이 되게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편지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 켠에 몰아놓고 그냥 눈으로 누구든지 보기에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심은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달토끼였잖아요. 맞아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내가 앞으로 이제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내 이름을 말하면은 그냥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내 이름을 달토끼라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고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그 여자는 자기 지금 사랑하는 애인이 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암에 걸려서 이제 막 그 내가 올림픽에 나가기 전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남자친구를 돌봐야 되는지 여기서 갈등을 해서 이 고민에 대한 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를 그거 때문에 줬는데 사실은 이 여자 안에 가지고 있는 다른 감정들은 말을 안 한 거예요. 진짜로 말해야 되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건 말 안 하고 이 사건에만 이 여자가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이게 너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남자는 암에 걸려 이 여자는 올림픽에 출전한데 막 이러니까 편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좀 이게 그냥 단순한 상담 편지였으면은 저 같으면 편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나미야 잡화점에 그냥 막 하는 아이들이 그냥 하는 그냥 하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난 답 안 해줬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절박한 거예요. 내 남자친구는 암에 걸렸고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고 남자친구의 꿈은 내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라고 하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을 시간은 없어. 내가 올림픽 출전해서 훈련 떠나면 남자친구 그냥 혼자 외로이 그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남자가 항상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했는데 나도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한다고 이제 편지가 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니까 이제 대답을 이 친구들이 근데 여기 실제 그 주인공은 이렇게 편지 고민의 내용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지 않고 온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답장을 써줬거든요. 정말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인데 100점을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되게 지혜로운 답장을 딱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은 되게 정말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정말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큰 고민이다라는 걸로 이제 평가하다기보다 받아들여서 되게 모든 거 하나하나에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되게 저는 어떻게 그 점이 저는 더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아빠가 편지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뭐 이런 거에도 무슨 답장을 쓰냐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의 주인 그
편지를 쓰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의 고민은 다 그만큼 무거운 거다라고 한 게 저는 진짜 현실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잣대로 간과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반성을 좀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저도 편지에 답장을 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이 고민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3명의 친구가 같이 고민하면서 답장을 보낸 거는 이 친구들도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처음에는 답장을 이렇게 쓰잖아요. 답장을 쓸 때, 그럼 훈련을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투병생활 혼자 해야 되면은, 훈련을 같이 가세요. 전지훈련 가실 때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그 답장에 이 달토끼가 훈련엔 데리고 갈 수가 없다 하니까 이 친구들이 대답을 그러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상통화 같은 거 하시라고 그랬더니 휴대폰을 모르는 거라 달토끼가 휴대폰은 도대체 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자애가 계속 이 친구들이 한 대답에 답변을 해준 거에 이제 그 글을 썼는데 보니까 휴대폰도 모르지.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지. 근데 지금 올림픽 할 시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올림픽은 작년에 끝났고 이제 올림픽 할 시기가 아닌데 올림픽 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를 이 친구들이 깨달아요. 친구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편지가 오고 가거든요. 휴대폰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 이거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달토끼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이 나오면서 이 책에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되게 리얼하고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이게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이게 요즘에는 과거로 많이 가는 거 이거 시간 여행 같은 거를 주로 책에서 많이 이렇게 다루잖아요. 근데 이 책도 역시 시간 여행에 대해서 시간 여행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 다룬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다룬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냥 시간 여행에 대한 게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 시간 여행 부분이 좀 약간 흥미롭기도 한데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도 또 있다. 그래서 왜 시간 여행처럼 넣었을까? 근데 이거는 시간 여행은 계속 그 3장에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 자기가 죽은 후 33번째 해가 되는 날 이 공공을 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답장을 미리 다 받아버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좀 끝까지 안 읽은 게 참 궁금한 상황이 많네요. 끝에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좀 활용하는 요소들은 재미있기는 했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책이 상담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받고 그 사람의 변화된 것까지 하려면 되게 장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간차를 좁히려고 이 책에서는 이런 그러네요.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조언한 게 어떻게 반영되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런 시간 여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자체에서 그러니까 긴 그런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과거를 현재를 이렇게 하면은 현재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빨리빨리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기발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기발하네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미있고 묘미가 있었다.
영화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거를 표현 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영화에서는 약간 그 나오는 그 잡화점의 모양도 되게 궁금하고 그 도둑들이 앉아있는 모습, 편지 쓰는 모습이 궁금해요. 되게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미지 맞아, 그려졌는지. 맞아. 그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민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순수한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나쁜 도둑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도둑질한 건 나쁜 거지. 도둑질한 건 나쁜 건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순수한 도둑들이라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여튼 이 책에서는 그게 나쁜 사람으로 다룬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그래도 도둑은 나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1979년쯤이었거든요. 이 상담 시기가 그 다토끼가 사는 시대는 1979년 정도의 시기고 이제 이 현재의 이 세 명의 그 도둑들이 사는 시기는 2017년, 16년 요때쯤인 것 같아요. 11년. 예, 이 아저씨가 이 히가시노 게이고 씨가 쓴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30년 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그것도 저한테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아예 이거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그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뭐라 그럴까 연결고리가 사실은 우리한테서 생긴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대에는. 근데 왜 자파점이에요? 자파점이요? 네, 거기에 대한 하고 있어요. 예. 그것보다는 저는 아까 약간 이거에 대한 좀 비슷한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네. 여기 보면 이거죠. 이게 작가가 되게 언어 유희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나얌이라는 말이 상담이라는 일본 뜻이래요. 근데 여기는 나미야잖아요. 네. 상당히 고민.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말의 뜻인데 그래서 약간 이게 그런 고민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 남해의 잡화점의 기적인데 고민 상담소의 기적. 제 생각에는 고민 집합소에. 네네네 고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모였는데 이것저것 그 여기 고민들이 잡화점이 진짜 이 주인공 그 나미야 씨가 잡화점을 해요. 근데 실제로 네. 실제 가게가 잡화점 운영하는 건데 옛날에 했었어요. 네. 돌아가시죠. 이 장사보다는 이런 상담 쪽에 더 치중해서 네.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자파점은 지금 만물상 같은 네, 네, 맞아요. 이게 자파점 다양한 우리 동네 전빵. 만물상. 아니 우리 동네 전빵이라기보다는 여기 앞에 만물상. 있는 다이소 다이소가 다이소? 그래요? 나는 전빵이 넓은 의미였죠. 온갖 답답이야, 물건 다 답답이야. 난 오렌지 마트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좀 작은 오렌지 마트. 네. 어쨌든 뭐 필기 그러니까 문구도 있고 네네, 뭐 그 별거 다 있는? 예. 필요한 게 네. 일상생활에 네. 다 있네. 일본에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요즘 많았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파는 옛날 그 용어로 만물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만물상. 근데 여기는 진짜 그 고민이 되게 다양한 정말 별개 종류가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사실은 집합하거든요. 그래서 참 제목이 주는 게 좀 재밌게 좀 정한 것 같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첫 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다투기의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요. 네, 왜냐면 어쨌든 해결되지. 네, 해결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편지 속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 상황 그 답변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답변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 속마음을 읽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는데 그거를 접하면서 얘네 새 친구도 되게 놀라운 거죠. 자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상담하는 편지가 도착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하모니카를 부는 이 마스오카 가스로라는 그러니까 가스로라는 남자의 이야기로 이제 딱 바뀌어요. 음악하는 친구. 네, 음악하는 친구. 음악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시기가 1979년대. 이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면서 그 내용이 중심이 돼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또 읽으셨는지 여기서 이제 가스로라는 이 남자가 나오는데 이 가스로의 고민은 음악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가업을 이어야 되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약간 좀 정정을 하자면요. 이때 시점 1979년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1979년도의 사람이 현재의 그 도둑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죠. 왜냐면 그렇죠. 왜 할아버지가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그 남의 답변은 주인공이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도둑들이 답변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랑 맞물려 있다고 생각. 그 아직 이 세 명의 친구는 잡화점에 있어. 그 현재에서 잡화점에 있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어쨌든 첫 번째 장에서는 이 세 명의 친구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현재의 편지를 달토끼가 했었던 그 편지의 그 시대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다시 이제 그 두 번째 편지 받은 주인공의 이야기로 이거를 또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는 달토끼가 주인공이 아니라 세 명의 친구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게 주인공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는 그 편지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아예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이걸 풀어가면서 답장을 받는. 이게 지금 한 것도 헷갈린다.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맨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편지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가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현재고 미래한테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편지를 미래에.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 자파점 나미야 씨가 네. 쓴 주고받은 건 상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 번째 장에서. 그 남야 씨의 첫 번째 그 남야 씨가 상담을 받았었던 건 그 받았던 게보다 첫 번째 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들이 그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답장을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남이야 잡화점에 대한 잡지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이런 걸 했었네를 알게 돼서 그럼 우리도 해줘야 되겠네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편지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과거에 있을 때는 그 잡화점 주인 나미야 씨가 살아있을 때 아니요, 나미야 씨가 살아있었는데요. 살아있었는데 아파서 그 아들 집에 가 있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남이야 씨가 그 상담을 할 수 없는 시기. 살아있지만. 계속 왔었는데 그 공백기 동안 맞아요. 한 거네. 네, 공백기 동안 도둑들이 한 거예요. 아직 살아계시기 한 1, 2년 그 사이를. 네. 공백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잠깐. 근데 여기서는 그때가 딱 그 시기예요. 1, 2년이 훅 지나가는데 그 얘네가 있었던 그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틀, 3일 이 정도, 그러니까 하루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과거에서는 막 1년 후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 현재의 세 명의 돌들의 근데 거기에서 이게 뭔가 뒤로 가면 재밌을 때 거기 그랬잖아요. 33년 됐을 때 네. 이거 내가 상담해 준 그거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다시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다 도둑들이 한 거잖아. 아니죠.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진짜 상담을 받았던 나미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나미야 씨가 받았던 나미야 씨가 상담해줬던 그 사람들 클라이언트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아니 일단은 그 아들들이 한 것도 있어요, 맞아. 도둑이 한 게 와요. 올림픽 것도 와. 네. 왜냐하면 어떤 게 오냐면요. 일단 33년이 됐을 때 아들이 공고를 했나 봐요. 손자가 공고를 미래에 한 거죠. 미래에 했더니 그 답장이 과거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과거 미래에 한 건 아니지. 손자가 한 거야. 그러니까 손자는 현재 시점에 서 있는데 그 과거에서 답장을 받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답장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그 답장을 봤는데 그 답장들에는 할아버지가 한 게 안 왔어. 아니야.
할아버지가 한 것들이 왔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 것도 있고. 아니야, 할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한 것들에 대한 상담을 받은 사람들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 자동차. 예, 아, 맞아. 예, 자동차, 맞아요. 아, 그래갖고 그게 구원이랑 연결된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답장을 주고받은 그런 달토끼라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아, 그 맞아요.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가 왔어요. 할아버지한테 정말로 뭐 100원짜리, 그러니까 100점짜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는 막 그런 애들이 왔다, 네, 맞아요. 나는 그 할아버지가 해줬던 그 얘기가 나 지금 선생님인데 내가 그런 그거 게 하면서 같긴 아이들 했고 이게 되게 구성이 되게 신기한 게 같은 게 네, 네.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33년 후에 손자가 쓴 그 공고문이 사람들이 답장을 보낸 게 할아버지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되게 시간 여행 요소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마스오가 그 자기의 인생 앞에서 내가 그 생선 가게의 가업을 물려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발견하고 내가 꿈꾸는 음악가가 될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냥 이거는 그냥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도 그런 어떤 내 꿈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가업을 물려받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그때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있었죠. 어떤 게 있었는지. 되게 여러 가지여서 어릴 때는 뭐 운동선수도 아, 야구 선수도 해보고 싶었고 좀 커서는 기자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선생님도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비밀요원 비밀요원? 국정원? 안기고 안기고 그다음에 안기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소설가도 해보고 싶었고 시인도 해보고 싶었고 지금 할 수 있네. 지금 소설가랑 할 수 시인. 있네. 지금도 가능하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했었죠. 글도 쓰고 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선택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네. 따져보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거야. 뭘로? 기자, 선생님, 소설가, 뭐 야구 선수만 빼고 그건 어릴 때 이제 운동을 스포츠. 하니까 그런 건데 뭘로 일맥상통? 잘 봐봐요. 그 업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 긁어가게 되는 일들인 거야. 선생님. 기자, 그 다음에 뭐였죠? 국정원은 뭐 아니 비밀 요원은 비밀 뭐라? 비밀요원은 수리소설 뭐 이런 거. 아이 너무 이거 좀 댓글요. 댓글 요원? 중국에는 댓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써내드릴게요. 그러네요. 선생님 연관이 있네요. 아니,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을 따져보니까는 지금도 결국 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하는 업들이 보니까 네. 회사에서 하는 그런가? 거죠. 아 회사에서도 음. 그럼 지금 꿈을 이루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속성을 내가 내 삶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 아까 꿈에서 갖고 있는 핵심적 속성을 그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직업들이 갖고 있는 코어들 핵심을 내가 지금 살면서 활용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그러니까 내가 뭘 예를 들어 글을 잘 쓴다 그러면 그런 쪽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글을 쓰든 선생님 되든 소설가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런 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관계된 일들의 요소들을 내가 갖고 있었던 거야. 내 잠재적인 그 저기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회사가 됐건 뭐가 됐건 생활하면서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내가 생활에 그걸 다 녹여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본인들 갖고 있는 꿈들이 대부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업으로만 구분이 돼 있을 뿐이지. 선생님 보여주신다. 그런가?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고 한번 역으로 유추해보세요. 아니, 여기로 취해서 꿈이 있었다면. 하나는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기로에 섰던 순간이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다녀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다시 이제 수능을 본 거죠. 예. 그럴 때 제가 어떠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전공이 있었어요. 그 전공이랑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일단은
큰 소리를 쳤으니까 붙어야 되잖아요. 그 넣었던 전공이 있었거든요. 국문학과는 안 했어요? 아니요. 네, 아니고요. 하나는 인서울에 좋은 대학. 네, 하나는 이제 수원에 있는데 되게 그 전공으로는 거기가 지금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사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진짜요? 하기는 별거 없고요. 그때 들었어. 네네. 저도 근데 다 몰랐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 학교를 여러 개 다녔는데 어쨌든 그런 걸 했는데 여러 군데 다녔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전공을 저는 단순하게 수원에 있다는 제가 사실은 서울의 어떤 대학에 그 전공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 떨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다 넣은 거죠. 근데 거기도 되고 서울 인서울의 대학도 됐는데 거기는 전공이 제가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고민을 했죠. 아빠가 더 이상 대학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 대학을 가고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서울의 대학을 이제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꼬인 것 같다. 저는 되게 많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내가 그걸 할 걸. 그걸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때 남이아 자파점에 편지를 썼어야 되는데. 그거가 뭐예요? 그 전공 약간 사회복지 관련된 전공, 재활이나 특수교육, 교육 그걸 이런.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죠. 제가 다른 거 수원에 있는 거에서? 네네. 네. 그 한신대학교에서 재활학과가 딱 그 재활과 관련된 게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특수교육보다는 좀 다른.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니까요,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래서 제가 멀리 돌아서. 그렇게 저기를 자꾸 찾아주시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재능을. 그러니까 멀리 돌아서 결국은 지금 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그거 선택하지, 저는 사실 학자로서의 그런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좀 발전시킬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자기헌신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사처럼 그 필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저의 자리를 전 그렇게 봐서 연구자 돼야지. 지금 그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전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냥 차라리 쭉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택한 게 지금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좀 이게 경험이 더 많았다면 잘 적용할 텐데 유료하게 할 텐데 저는 계속 삐그덕거리는 게 제가 스스로 느껴져서 나는 이렇게 주민을 상대로 직접 만나서 뭔가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서 사람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본인이 생각에서 너무 기대가 커서 그래. 본인에 대한 기대가. 맞아. 그거는 인정해요. 제가 대부분 그래. 대부분. 제가 인정해요. 그거는 왜냐면 남이아 씨 같아요. 아니 진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운 잣대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세운 것보다 항상 더 높아서 항상 평가절하를 한다고 이야기를 다른 그룹에서도 똑같이 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잘한 거 아니지 이런 걸로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누가? 제가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하면 돈 받고 하기 곤란하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맨날 우리 모임 이제 뭐 영어 모임이나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되게 좋다고 난 만족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잣대가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를 진짜 좀 이렇게 아주,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체계가 없더라도 좀 뭔가 부족함이 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이 보이면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중구난방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득하면 채우는 건데. 그치. 근데 나는 우리
우리 이 원래 운영자분께서는 체계적이면 안 된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빈 구석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완벽한 남들이 사람이 보고 싶어야 있어요. 되는데 네. 체계적이면은 전문가가 아닌데 체계적이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처럼 하면 발전적인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해요. 그렇죠. 항상 매사가 피곤해요. 잣대가 고갈이 돼. 크니까. 자기 네. 에너지가 고갈이 돼. 근데 저도 너무 작은 거에서 너무 만족을 해서 음. 너무 그게 행복하시는데. 저는 늘 행복해요, 사실은. 음. 근데 또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면 난 얼마나 비워 보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그런 거 항상 초대하고 항상 이렇게 본 다그치면서 살지라고 해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방법이 어떤 삶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자존감이 충만할 때는요. 자신감으로서 그게 다 커버가 돼요. 괜찮아, 좀 부족해도 체계적으로 싸우면 돼 라고 생각되는데 자존감이 부족해지는 순간 정말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겠어. 이런 거 다 부족한데 이걸 언제 채워. 이런 식으로 되게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스스로 소외시키고 싶은 순간이 돼.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 자신감과 자존감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 뭘까요? 그 정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존감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 자신감은. 자신감? 자기를 믿는 마음? 나는 나는 지금 나는 한자를 되게 쉽게 응. 자신감은 상대평가예요. 응. 자존감은 맞아. 절대평가야. 음. 그래서 자신감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거. 오늘 나같이 느끼는 같아요. 거야. 자존감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서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과 비교하는 거는 자존감이 아니라고. 아니지, 내가 예전에 나와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잣대가 난 거잖아요. 자기와 자기를 비교한다? 어, 예전에 나와? 어,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보일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이게 대상이 비록 나일지라도 네. 남과 나 나를 잘났을 때 나와 남을 비교할 일이 별로 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제가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에고가 강한 사람이라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지? 이것을 되게 많이 저는 집중하거든요. 자존감이 상처를 입은 거면. 그렇죠. 어느 순간 그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데 1년째 못 찾고 있어요. 그게 그 과거의 나와의 비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직도 고민 중이신 거군요. 어, 사람 ING로 편지 보내세요. 근데 제가 답장을 써. 오케이. 오, 좋아요. 알겠어요. 편지를 한번 쓸게요. 편지는 사람 네. ING로 보내. 그 답장을 내가 쓴다고. 네. 그래서 저의 인생의 기로는 그 전공을 진짜 하고 싶은 걸 선택했어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선택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네, 얘기를 그쵸. 하고 계신 거야. 움직이시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신기해요. 신기한 것 같아. 그래요? 별로 안 신기해요, 저. 이거 내가 하고 싶어 선택한 게 아니고 어쩌다 아니, 보니까 유사 어쩌다 동종업에서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 저는 유사 생- 동접이지. 전혀 색도 맞은 일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만족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거는 지금 만족감 굉장히 없어요. 뭐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갔을까 정말 참다운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게 그런 우리 쓰다가 책 지역에 쓰시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치. 아까 말한 이거에 대한 원하는 분석, 연구, 활동적인 분석. 쪽으로 가시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필드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가? 그럼 그 현장 다음에 쌓아야. 연구의 길로 쭉 가면 그러면 되죠. 현장 경험이 없어 어떻게 이거를 해 못해. 이게 되게 가능성 있어 충분히 영향도 되고. 너무 늙었어. 아니야. 아주 안 되겠어. 아유, 지금 이거는 뭐가 연륜이 있어야 경련된 더 거예요. 너무 많아 지금 그렇게 잊지 말아야지. 희소성이 없어. 아이, 아니에요. 영양 있잖아 영양. 지금 이제 차별화된 이게 영양 우리
거의 시작된 거랑 근데 마찬가지.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제 끝물이야. 아니야. 끝이라고 느낄 때 시작인 어, 거야. 맞아. 아, 또 이렇게.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한테는 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일단 알았어요. 믿어볼게요. 셀프. 그죠? 믿음의 셀프. 그 우리 저기 기로에 서신 적이 있으세요? 예? 기로에 서신 적이 있어요? 인생의 없습니다. 길은 없어요. 저런 네. 이럴 때 내가 하는 말 있죠. 이런 거짓말쟁이를 만나. 맞아, 거짓말쟁이 만나. 우리가 다 아는데. 저는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그렇게 삽니다. 네, 자기를 네. 잘 속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순간도. 예. 선생님은요? 최 선생님? 에이스? 패스. 네. 혹시 저는 10년간 제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시할머니도. 그래서 살다가 근데 잘 살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제가 지금 아이들 관련해서 한올이라는 독서 논술을 하는 건데 15년 차 됐어요. 근데 좀 오래 하셨네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강의가 좋아서 사실 듣게 됐고 근데 이렇게 수업 활동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작년쯤에 독서 치료 과정을 카톨릭대에서 또 공부를 했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을 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한테 그러니까 누군가 그랬어요. 저한테 모성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조금 아픈 아이들을 조금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주 약한 정도 친구가 있고 그 아는 선생님 조카인데 사실 처음에 좀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귀도 파서 먹고 꼴딱지도 파서 먹고 저도 놀라죠. 근데 그걸 이제 감추고 저는 어른이니까 의젓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번을 하는데 얘기를 했죠. 그럼 그렇게 하면 거기서 세균이 더러운 게 많이 나올 텐데 먹지만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약간 당황하면서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저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뭐라고 최소한 그들을 아프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궁금하구나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궁금하고 사람이 궁금하고 이런 모임을 오게 된 이유도 사람이 궁금해서 거기 그 속에 있는 나도 궁금해서 또 제가 지금 조금 다리가 많이 불편해요. 골계사라는 게 좀 왔는데 네.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자꾸 이렇게 살이 찌고 나서 등산을 좀 심하게 했어요. 살을 좀 빼고 건강 더 해지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저한테 기로였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할까? 그냥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까? 재활 치료에만 힘쓸까? 그러다가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제 열정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지 말자 또 기로에 섰어요. 그래서 여기 또 사실 되게 마음 갈등을 많이 하면서 문을 두드렸고 흔쾌히 또 받아주셔서 사실 되게 설레었어요. 처음에 남편 만나서 막 연애하는 것처럼 뭐라고 막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오면서 찐빵 사갖고 오는데 좋아하실까? 어떨까? 또 궁금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또 좋고 그래서 순간순간은 항상 기로운 것 같아요. 올까 말까? 이 수업을 할까 말까? 아픈데 그만둘까? 근데 하기를 계속 잘했고 좋은 끝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또 한 번 넘기면서 또 다른 기로에 저는 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갱년기인데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한데 때로 또 귀찮아요. 그렇죠. 네. 두렵고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옛날에 날씬했던 내가 있는데 너무 뚱뚱해져 버려갖고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또 가끔은 해요. 근데 저희 딸이 대학생인 딸이 용기를 줘요. 엄마 그래도 귀여워 괜찮아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물 나면서 그러니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따뜻해서 되게 괜찮아. 그래서 그거에 또 용기를 얻고 또 가보자. 그래서 또 순간 또 기로에 그거 선택했다가 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기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60 넘어서나 또 그쵸. 이후에. 근데 한 번만 더 누그러뜨리고 참아보자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맞닥뜨려졌을 때도 안 좋은 결과 수없이 많죠. 근데 한 번 지거나 한 번 더 포기하거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저도 이제 과거로 얘기하면은 뭐 대학교 시절이나 뭐 그럴 때 이제 뭐 기로에 섰을 때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 사람 ING 시작하면서 저는 기로에 많이 섰었거든요. 이걸 해야 돼? 사무실 얻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궁금해요. 네,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그걸 선택하는 게 되게 요거 선택한 시점에 네. 이거를 고민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이거 막 나가서 우리 상사가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직장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나는 이미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 나는 나가겠다. 그랬더니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8월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직장에 그만두고 말하고 8개월이 늘어난 상태였었고 그 대표님은 아예 일을 2월 달에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한 상태에서 어쨌든 대표님 직장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둬도 진짜 직장에 되겠다. 있었던 거예요? 네, 직장에 있던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이제 그만둘 거로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대표님도 2월 달에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해? 내가 다 벌어먹여 살려야 된다고 내가 일을 해?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둬. 그래가지고 이제 8월까지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은 2월 말부터 그만뒀고 나는 8월이니까 한 5개월, 6개월의 시간이 있었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사람 ING 일을 2월 말에 딱 그만두면서 3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한 2월 29일 날 그만뒀나 그래요. 2월, 내가 2월 29일이 있는 해였어. 2월 29일인가 그때 딱 거의 그만두고 여기 이사 온 그 다음날 기획을 미리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음날 이 사람 ING를 했죠. 기획은 그 전부터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데 한 달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내가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한 달 정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월 달에 얘기를 했었고 1월 말 정도에 이런 남편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남편은 주저없이 원래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좀 오래된 거예요 생각이? 네, 생각은 계속 이 있었던 그림 자체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구상을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의 그 라인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또 다음에 우리 남편이 왔을 때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때가 기로였어요.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남편을 벌어먹여야 되나, 내가 말아야 되나.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벌릴 구성은 없고 나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직장 그만두고 3개월 정도는 이제 직장에서 돈이 나왔거든요. 이제 나눠서 달라고 그랬어요. 제 퇴직금을.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값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는 게 CMS부터 끊는 거죠. 10,000원씩 20,000원씩 나가는 거 못 내리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될지 기부금이 모르겠는데. 다 뜨는 거야. 기부금 먼저 끊어. 뭐 하여튼 이런 기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은 정말 모험하기를 되게 잘했다. 그냥 되게 그냥 좋아하는 일 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어요.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스로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어쨌든 자기가 생선 가게를 유업으로 받는 거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네가 그런 식으로 와서 뭘 하겠냐. 네가 한번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꿈을
가진 거에 대해서 성공도 안 해보고 나의 가업을 너한테 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너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네 흔적을 남기라고 한 게 저는 되게 마음에 진짜 완전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2장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미야 자파점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자파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자파점은 왜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주게 됐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장에서 되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을 시작한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나미야 씨도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해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자기가 상담해준 여자가 자살한 것처럼 보였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상담해준 그 할아버지의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책의 근간인 그 누군가의 그 고민을 그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기 그 167페이지 그 하단 보면은 써 있어요. 127페이지? 167페이지. 167. 네. 내가 몇 년의 상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이미 답을 알아. 다만 상담을 통해 그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담자 중에는 답장을 받은 뒤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 답장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지. 맞아. 이거 너무 이거 읽으면서 이 책을 관통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야. 보통 그러거든요. 내가 상담을 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한테 다시 메아리처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때 울림이 커지면서 내가 그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 라고 귀결이 되는 순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상담자가 내가 원하지 않은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지. 내가 그런 소위 말하는 유도신문을 하는 거지. 상담인양 설득을 하는 거지. 내 마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한테서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근데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지받고 싶고, 네, 지지받고 싶어. 내가 내가 잘했다는 네, 거를 네네. 응원받고 싶고 네네. 그래서 편안해지고 보통 상담할 때 상담의 가장 큰 스킬이, 상담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스킬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거더라고. 그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게,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그게 당신이 안에서 있는 골마에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걸 나한테 계속 나한테 전달해주면, 상담자한테 전달해주면 상담자는 그거를 그냥 그 고름을 쭉 빨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쭉 다 뺐을 때 당신은 치유됐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상담자, 그 피상담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코칭보다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가끔 해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나 똑똑한 사람한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한테 해줘. 그럼 그 사람이 특별하게 조언을 안 해줘도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한마디면 그냥 다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얻고. 네, 이 나미야 자파점에서도 보면은 이 나미야 씨는 자기 생각을 조언을 하잖아요.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정말 그러니까 신분이 고민하지만 필요해서.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준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 또 다른 피드백으로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죠. 내가 상담을 해줬더니 그 사람도 벌써 이미 그 사람 스스로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답을 얘기를 안 해주면 반복해서 나한테 다시 상담을 한다. 이게 그 깨달은 거예요. 상담이라는 결국에는 그 고민의 주체가 벌써 답을 갖고 있다. 그걸 아는 게 정석인 것 같다. 상담을 가장 그러니까 큰 정석이.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거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그러니까 상담을 해본 사람이 이거 아는 쓸수 있어.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건 이미 알아. 상담은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우린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건 상담을 공부해 본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 글을 쓴다는 거는 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너무 큰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용의자 X의 헌신인가? 그거 장난 아니라면서. 또 결국에는 장난 아니잖아. 사람의 심리를 다 깨트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꿰뚫으니까 대단하다. 나는 이 작가가 너무 이런 작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이 는 되게 핵심이 이 문장에서 그래. 내가 되게 잘 상담할 때 썼다는 생각이 해줄 때 나는 주로 코칭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상담가 상담가 해줘서 남이아 씨 필이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게 진정한 상담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 그게 내가 설령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답을 얘기해준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세레나스 선생님이랑 내가 막 토론했잖아.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우리 둘 다, 선생님, 미투. 선생님도 나도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어. 결론 어떤 얘기를 첫 번째부터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이럴 게 아니었다. 네. 그런 어떤 얘기를.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데? 나는 세레나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거든. 나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줬던 아니, 거야.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았지만 그것을 그걸 계속 해주지 얘기해서. 않는, 계속 얘기해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풀어나지 않은 거야. 속에. 왜냐면 선생님도 나도 이미 안 거지. 저 사람이 서로 뭘 원하는지 아는데 서로 그 얘기를 해주지 않기로 결심한 거지.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날 저희가 원래 영화 모임하고 11시, 12시면 끝나요. 길게 가면 12시 반 이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새벽 2시. 2시였어요? 그게? 정말? 네, 2시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서로 고수야. 서로의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아는데 서로 안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말한 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동희 선생님이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였을 텐데 내가 그걸 했으면 되는데 왜냐면 우리한테는 내가 그 의견이든 아니든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의견을 나눈 게 중요한 거잖아요. 되게 잘 풀어놓은 대화 상대거든요. 근데 그날은 또그 의도적인 토론, 찬반 토론 하는 네. 것처럼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해서 나도 거기에 충실했던 건데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의외로 나중에 듣고 와서 우리가 서로 아는데 되게 좀 이렇게 줄당기기 한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약간 좀 흥미로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거든요. 근데 말을 둘이 엄청 두 분이 엄청 잘하신다. 아니, 거의 싸웠어요. 막 공격적이고 막 저는 약간 사실 평소에 말할 때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유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 그거 왜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공격적인 진수는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적일 만한 그런 컨텐츠가 없어. 왜냐면 이건 상담과 힐링의 거의 아니지. 약간 거지. 그 얘기 왜 하시는데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줄거리 왜 표현하시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따르잖아요. 이런 게 다른 분한테 되게 공격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나미야 다카유키 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분은 참 이분의 상담. 저는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인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잡화점이 이분한테 가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잡화점이고 그 잡화점을 이제 가업으로 계속 하는 상황인데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되게 외롭고 슬프고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 빠진 듯한 그런 외로움에 쌓여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활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 이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상담해 주시는데 오래전부터 상담을 하는 사람처럼 상담가로서의 자질이 너무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진중히 읽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답을 막 해주는 모습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가 이 잡화점을 운영했었다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편지로 오가면서 그 세 명의 친구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걔네가 여기서 나미야 씨 역할을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미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다카유키 씨 같은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거를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해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주면서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 다카유키 씨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자파점이라는 그런 설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30장에 이제 장난 편지를 넣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30장이나 장난 편지를 넣었는데 거기 다 아버지가 일일이 하나씩 답장을 쓰는 거예요. 답장을 쓰니까 그 아들 다카유키가 아버지 왜 거기다가 답장을 일일이 다 해주냐고 했을 때 다카유키 씨의 대답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30장의 장난 편지를 쓰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혼자 고민하고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냐. 이 사람한테도 얼마나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냐.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난 너머에 있는 마음이죠. 사람의 심정을 다카유키 씨가 보고 이제 그거에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했을 때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인생 어떻게 봐야 되냐, 누군가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다카유키 씨가 그런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이 작가가 이 사람을 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다카유키 씨는. 저는 그게 되게 거기서부터는 좀 되게 헷갈렸어요. 아니, 저도 보면 191페이지 보면 그 할아버지가 약간 자살한 듯한 여자의 기사를 읽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는데 원래 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아빠 결국은 이제 내가 아빠가 상담 어떻게 해줬지 간에 상담 받은 사람이 모든 거 결정할 일이 아빠 책임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침대에서 내내 그 생각만 했대요. 그리고 이상한 꿈도 꾸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매일 밤 꾸는데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네, 저도 여기서 모르겠다.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매개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나요. 191페이지. 네, 191페이지 보면 네 할아버지가 그 꿈을 거의 매일 밤 꾸는 것이다. 이윽고 아버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지하는 것이다 라고. 네, 그래서 이게 미래의 편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야. 이걸 통해서 그냥 그거를 뭐 이건 개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거를 갖게 됐다는 거를 여기 소설에서 이렇게 복선을 깔아준 거지. 그래야지 이 스토리가 이해돼. 그러니까. 개연성을 넣어. 근데 이 개연성이 그냥 장치지 장치. 이 장치가 너무 약해. 네. 왜냐면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 너무 어려워. 왜냐면 이 사람이 미래의 편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할아버지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미래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할아버지는 아니고 나미야 자파점에 있었던 도둑놈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도 받긴 받았잖아. 뭐 받았죠? 미래의 그 33년 후에 그 부고. 네네, 맞아. 그 부고를 9월 13일 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새벽까지 내가 편지를 받겠다. 그러니까 사연을 좀 보내달라. 내 편지를 받고 사람의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답장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 미래의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알아낸 건데 그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지. 내가 그래도 그런 장치를 이렇게 해준 어쨌든 해준 거긴 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SF 소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급전기를 위해서. 복잡하고 그런 좀 미약한 것도 좀 남겨두는. 네.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이거 대사로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혜수 나오고 시그널?
시그널. 음. 시그널이 이제 그 무전기로 하잖아요. 무전기로 그거 하잖아요. 과거랑 그거 하잖아요. 과거에서 이렇게 오는 그것도 이제 막 과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걸 막 지금 바뀌면 막 과거도 바뀌고 과거에 바뀌면 막 현재가 바뀌고 막 그 다 이런 데서 착용한 걸까? 약간 느낌은 다른데요. 어, 그건 되게 음산한데 이건 되게 밝고. 그치. 어쨌든 그 사건을 그렇게 다루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현재 있었던 일들이 연결되어진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삶의 과거가 어쨌든 현재의 나를 있게 하고 내 현재가 또 미래를 있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착안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 스토리를 다 엮어내고 짜냈다는 게 또 저는 이 책이 가진 장점이라고 좀 생각해요. 정말 작가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드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00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간단하게 스치듯이 지나갔던 편지의 사연들을 다음 장에서 항상 이용하거든요. 그 연계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을 놓치고 간다면 좀 아쉬웠게 딱 이런 거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했을까라는 그러니까 것들을 되게 의외로 치밀하다. 그 무라카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 그냥. 그 사람에서 1Q84 읽어보세요? 아니요. 아니 읽다가 포기했어요. 그 아, 진짜요? 읽으셨어요? 아니 앞에 부분 읽다가 포기했어요. 그거 강추. 그거요. 이거의 느낌에 그거는 묘한 블랙홀에 빠지는 그래요? 스타일이에요. 책이. 그래요? 그래요? 그럼 또 읽어봐야 되겠네. 내공이 장난 아니구나 싶은. 근데 이 사람 포기했거든요. 상상력이 장난 아니구나 싶은 아. 책이야. 상상력이 장난 아니더라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몰입감이 드는 책이 있는 것 같아. 추리 소설 같이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는. 추리 소설 같이 그냥 사건을 막 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은 책인 거야. 이게 약간 하루키 책은 공중근해를 보더라도 되게 약간 엽기적인. 나도 공중권에는 봤는데. 네. 그래요? 그 약간 엽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은 근데 엽기적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동화 작가, 그 그 만화 작가. 네. 걔는 그 사람 파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또 다른 미야자키 하야오. 그런 미야자키. 미야자키. 네. 그 있잖아요. 하루키는 하루키는 워낙 남자잖아, 남자. 네, 그렇죠. 얼핏 여기도 다 남자야. 보니까 일본 남자들은 이렇게 여성의 심리를 잘 알아. 짜증나. 삐 삐. 지적할 거예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격이 다른. 1984라는 느낌이 다른. 그 한번 그것도 도전해봐야 되겠네요. 그 상황.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두꺼워요. 근데 이만큼 된 거 2권인데. 집중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 2권인데. 읽고 나면 멍해져요. 그래요? 읽고 난 느낌이 멍한 느낌. 딴 나라 갔던 것 같아. 딴 세상. 그럼 그 토론할 때 더 점점 좀 사람이 안 오겠는데? 그거는 되게 난해한데 재밌어. 기억이 안 나,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나중에 재밌어. 책 선정에 100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18 광진도서관 100권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신청하는 책일 때 뭉쳐가지고. 이것도 더 많을 거야, 텍스트가. 네. 500페이지가 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런 두 권. 책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100권을 우리가 100권 중에 몇 권은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광진정보도서관에 10권씩, 15권씩 준비를 했나요? 그럼 우리가 오늘까지 안 해? 18일까지였어요. 끝났어요? 누가 했겠지 뭐. 누가 했겠지?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어, 사실은. 그럼 각자 알아서 구해서 본다. 이렇게. 그쵸. 가지고 계세요? 어떤 책? 난 있어. 아니, 빌려서 왔잖아. 난 있어. 책 아니, 우리 언니네 집에 있어. 그래요? 소설은 우리 언니 집. 그래. 나는 광진정보도서관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었죠. 이번에 읽은 거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조언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막 꼬인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다 해피하진 않잖아요.
근데 보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되게 해피하게 여기 그렸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비현실적이야. 그쵸. 비현실적이었어. 사실은. 왜냐면 다 좀 잘 풀려가지고 나는 그래서 너무 잘 풀려서 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살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할아버지 죄책감을 가졌던 그 아이, 그 여자가 임산부였는데 이제 유부남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애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애가 알고 보니까 그 전편에 나왔던 고아원에서 잘 자라가지고 심지어 그 전편에 나왔던 그 음악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로 뜬 가수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죠. 이런 게 이거는 좀 약간 별로 감동적이진 않다. 나 아직 뒤에는 안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하모니카 불면서 그 마스로 가스로라는 그 남자, 그러니까 인생의 그 꿈이 이제 가수였던 프로 가수가 되고 싶고 노래를 계속 하고 싶었던 이 남자랑 그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 올림픽에 나가려고 했던 어떤 종목인지 얘기도 하지 않았고 달토끼라고만 이름했던 여자를 만나요. 둘이 만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랑 만나는 거 아니 아니에요? 할아버지랑 아니라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동네에 나미야 잡화점이 이 가스로가 살던 동네에 외곽에 있는 잡화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잡화점이 있는 걸 알고 상담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상담을 많이 했어, 아저씨한테.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면 아저씨가 대답을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동네를 다시 돌아가면서 거기에 가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다 그러니까 폐가처럼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서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편지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그 달토끼가 지나가면서 편지를 넣어. 맞아. 달토끼랑 그 상담해준 할아버지 아들이랑 만나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맞아요. 왜냐면 나는 그 뒤에를 못 읽어. 왜냐면 그 달토끼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한 달 전에 편지를 썼었다고. 근데 달토끼는 할아버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은 아파서 누워 계셨는데 라고 편지를 답장을 해줄 수 없었는데 라고 답장하거든요. 그거는 그 이후에 아들하고 만난 거고 그때는 이 가스로랑 그 여자랑 만나. 그러니까 언제요? 그 펜싱 선수랑 만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펜싱 선수인데 감사의 편지를 읽는 거라고 그냥 상담 편지가 아니라고. 그 답장을 해준 거에 대한 감사의 편지로 그 우유 상자에 이거 넣고 가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넣고 가거든요. 넣고 가. 그래서 우유 상자 앞에 하여튼 그걸 넣고 가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가스로가. 그래서 누가 편지 써주는 거지?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누가 이런 답장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도 고민이 많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걸 쓰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저녁에 나가서 거기 편지 한번 넣어봐요. 답장이 진짜 오나?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진짜 답장이 있어. 그래서 답장을 가지고 이제 가서 몇 페이지예요? 읽거든요. 왜 나만 제가 말한 건 215페이지거든요. 215페이지. 215페이지는 그 할아버지 아들이랑 그 달토끼랑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잠깐만요. 그 앞쪽에 있어요. 215페이지 전에.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스로가 편지에 답장을 받는 거거든요. 하모니카. 그래서 생성가게 예술가님께 그럼 여자가 여기 119페이지 쪽에 있어요. 119? 네. 되게 앞이네요. 네네네. 118페이지. 110? 118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이 남자애가 이제 어린 시절을 하면서 여자가 자전거를 세우던 어깨에 엇갈리게 메고 있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을 나미야 적혀져 셔타에 달린 작은 우편함에 쓱 밀어넣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가스로는 어라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면서 자기도 이 여자가 편지를 넣는 거를 보고 자기도 맞아 이제 맞아 그러네 진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만나요. 그래서 나는 아직 이 뒤에 안 읽었는데
가스로랑 혹시 이 펜싱 여자 선수 남자친구 죽었으니까 이제 암호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나? 그랬더니 이 하모니카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거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요. 이 뒤에서 얘네 둘이 만나서 이게 나는 이게 한 8점 남았는데 왜 기대가 되냐면 인물 관계가 어떻게 매듭이질지가 되게 오, 그게 궁금하다. 제일- 여기 지금 보니까 계속 그러네요. 스토리로만 보면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뭔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만나잖아요. 엮이고 네. 왜 그걸 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네. 이렇게 발톱이- 짜증내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야. 발토끼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넣었을 때 어. 편지를 넣고 난 다음에 답장 가잖아요. 근데 얘네한테는 하루도 안 지난 시간이었는데 발토끼는 그렇지. 6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제 편지를 넣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갈색 편지가 하나 더 도착하는 거거든요. 걔네한테는. 달토끼 얘기가 150쪽, 160쪽까지도 계속 나오네요. 달토끼가 또 네. 한 명은 쭉, 끝까지 죽이지 않고 달토끼는- 다 다 썼어. 엮여 있는 발토끼는 끝까지 나와.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도둑도 뭐가 있을 것 뭐가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뒤에 도둑이- 있을 것 같아. 뭐 도둑도 있어 뭔가. 그리고 나는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이런 말이 근데 나오네요. 그 중간에 가스로한테 어떻게 할아버지 아닌가? 아니 가스로한테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저기 그 가스로한테 편지 줄 때 걔네가 세 명이서 맨 처음에는 뭐 너 생선 가게 해라 가업으로 물려받은 거 그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다. 지금 우리들이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 얼마나 이 실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 배부른 자의 소리라고 막 하면서 이제 막 그거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마지막 편지에서 얘네들이 계속하세요. 음악 계속하세요. 이거 했을 때 걔가 하모니카로 재생이라는 노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러줬거든요. 내 음악을 들어보라고. 그걸 듣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얘네 시대 때는 되게 유명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노래는 되게 유명해서 길이길이 남을 노래니까 얘네가 편지로 알려줬잖아요. 이 노래 되게 유명하니까 너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말을 못하고 그렇지. 그냥 알아놨어. 안 해놨지만 길이 길이 남을 남을 거라고. 길이 남을 거니까 당신의 그거 하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가수가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죽었어.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서 그 여자애한테 살리잖아. 알려줬던 사람을 셀리라는 여자애가 오히려 가수가 돼서 이 사람의 노래를 계속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엮어서 풀어가는 게 아쉬운 마음도 남고 얘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또 이거 해갖고 가고 남이아 씨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세 명의 이 친구들이 답장도 쓰고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가는 거 이 플롯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스치고 지나가는 인물들이 아니라 다 관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관계망이 되게 촘촘한 예, 검도식 같아. 예, 그러니까 정말 인간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구나. 네. 여기 다 인연. 나 무서워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옛날에 만났을 수 있다니. 우리 어렸을 때 뭐 우리도 만났었어. 어린이 대공원을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만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제가 무슨 책에서 읽었는데 사람은 6이나 7단계만 거치면 다 다 한대요. 나 싫은데. 이렇게 고리가 되는데요. 미국 학자가 그 네, 연구를 그게 해봤다고. 너무 많이 거치는데. 연구했는데. 6-7단계, 3단계 네. 먹을 줄 알아?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최대 7단계만. 전 세계에 아, 있는 알수 거. 있고. 천사기. 네, 진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트럼프 본인 관계 없잖아요. 트럼프 알 수 있잖아. 6단계 거치면. 어떻게 알지? 나는 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핸드폰 번호인데. 알아요? 아, 진짜요? 어떻게? 근데 그 핸드폰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게 문제야. 그가 내 핸드폰을 알지 못해. 그거 내 걸 알아야지. 내가 전화하면 놀래. 너는 누구니? 농담을 한 거죠. 근데 알긴 알아요. 진짜 번호. 마침 다른 얘기 해도 돼요? 네. 제 김어준 방송을 아침에 듣거든요. 아, 근데 김어준 씨가 처음으로 개인 광고를 냈어요. 광고 뭔지 알아요? 내 휴대폰이 다 날라갔다. 전화번호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 너의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아무도 없어. 누구한테 전화 걸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알던 사람이면 나한테 문자를 보내야 돼. 나 어정이야 이렇게.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나 어정이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지. 안 알려줬어. 아는 사람이 나한테 아는 사람한테만 이제 알려준 농담으로 그런 한 거 아니야? 진담으로. 조작을 안 해놨나 봐. 날아갔어. 아니 다 날라갔대요. 어. 그래서 자기 없다고 개인 광고 첫 번째로 한다고 제발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구나. 다 날아갔을 때 초기화. 엄청 많을 텐데. 아니 이거 팁으로 이 전화번호 주소록 저장하는 거 알죠? 서버에다 저장하는 거 아시죠 다? 근데 저는 아시죠? 구글에다 아, 네이버에 해요. 그러니까 전 구글에다. 어, 그는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어, 백업하면 돼. 네이버 주소록에다가 실시간 백업. 그 앱을 다운받아서 내 전화번호 백업을 저장? 시키면 서버가 서버에 저장이 돼요. 그럼 나중에 네. 언제든지 다운받으면 돼요. 자동 동기화도 되니까. 자동 동기하는데 상태하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전 동기화 항상 돼가지고. 자동 동기화 진짜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잘못 입력되는 것도 그냥 계속 너무 저장이 많아가지고 되니까. 나는 뭐 한 300 몇 개가 겹쳤는데 다시 또 뭐 내가 지우고 하려니까 그게 또 다시 또 백업이 중복 되고. 지우기. 참고로 중복해서 올리지 말고 내 폰이 정확하다고 기준이면 내 폰 번호로 다 지우고 이걸로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다시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네. 내 걸 중복으로 올리는 게 있고 다 지우고 내 폰이 기준이야. 내 폰도 다시 세팅해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거 할 때 이제 워낙 나는 그룹을 설정해서 이 사람만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도 백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깨지죠. 다시 다 깨지고 깨져. 안 되는 거야. 근데 손으로 일일이 넣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을 알아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 보면은 네이버에 보면은 몇 시간 전에 다 백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 전으로 내가 이거 손대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 맨날 클릭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돌려. 그리고 내 거 다시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4시간인가를 거기 소비한 거예요. 내가 그 문자 메시지, 아니 그 주소로만 하는데. 나 그날 그걸 못하고 대표님 걸로 했더니 대표님한테 엄청 전화 많이 와가지고 막 그때 막 뭐라고 한다고 맞아. 그때였어. 어쨌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표님 왜 책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하겠다. 지금 대표님 듣고 계실 텐데. 어디 가겠는데? 번에. 지금 강의하고 오시는 길이래요. 네. 타 지역에 네. 계시는 분. 네. 강의? 네. 제가 강의도예요? 미디어 아카데미 이제 베가스 편집 강의 인천 뭐더라 무슨 센터에서 지금 강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돈 좀 벌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하잖아. 내가 썼잖아. 이건 돈 안 받고 그거는 무료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 하는 거 그것도? 네. 거기는 여기만, 센터에서 여기. 여기 무료로. 대표님이에요? 대표님. 그거를? 베가스를? 네, 나 다른 분이 하는 줄 알았어. 본인이에요. 여기 다 우리 강의 들은 수강 식구들. 다른 사람 불러서 안 하고. 자, 우리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책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저희 3장까지 거의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재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과거의 사람들과 이어져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민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에 동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불륜 남자, 불륜이죠. 그러니까 다른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이제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지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카유키 씨는 그거에 대해서 다카유키가 아들이죠? 아니요. 나미야 다카유키예요. 아들도 다카유키인데 나미야 다카유키가 성이야. 나미야라고 그 나미야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너는 그러니까 네가 책임감이 있으면은 낳아라.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자신감이 생기면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 아이를 어쨌든 낳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여자가
그 바다에 돌진하면서 차가 떨어져가지고 자살한 것처럼 그려졌어요. 아이랑 동반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이는 극적으로 이제 그 차 문 밖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걔는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살고 그 여자는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의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이 할아버지가 깊이 깨닫게 되면서 상담을 중단해요. 이 얘기를 이제 기점으로 중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사람한테 질문이 뭐예요? 질문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상담과 조언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그거에서 내가 인사이트를 받으면 내가 달라져. 그래서 요 안에서 책에서 이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상담 나라면은 이렇게 해줬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건지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았을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생각을 그런 경우라면 내가 경우보다 그 사람 그 상담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 그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 고민 해결한 방법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느끼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고 싶은 여기 내용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낳고 싶어서 낳은 건지 결혼하고 싶은 건지 뭐였던 거였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여자는 여기를 지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유부남이니까 지워야 되느냐 이거에 단순하게 지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이 여자는 원래 불임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출산. 거의 불임과 같은 몸인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어쨌든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헤어졌어. 그런 다음에 이제 만난 남자에게서 아이를 가진 거죠. 근데 그 남자는 그 남자는 알고서 만난 거잖아. 근데 유부남 만난 거잖아.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답을 아까 그것처럼 본인한테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건 갈등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결정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유부남이라는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게 이제 애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귀결이 되는 건데 나는 내가 만약에 상담자 입장이라면 애를 가진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느냐 아니면은 그 애를 가진 거를 불행이라고 느끼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괜찮은 판단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애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적인 게 뭐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조언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조언을 해 주는 거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랑해. 애를 키워서 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애를 계속 키우고 싶어. 그럼 키우라고 할 것 같고 난 그거 싫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난들 그냥 불행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여자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허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제 감안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여자한테서 답을 찾아야지. 상황에 놓고 그 단순히 뭐 왜냐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거마다 선택지는 다 다양할 거라고. 다양하고 현재로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그 여자고 본인인 거고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느냐 그거를 행복으로 느낄 수 있냐 아니면 불행이라고 느끼느냐에 따라 벌써 답은 갖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본인은 두려우니까 질문을 한 거야. 자기 벌써 답을 갖고 있지만 질문을 해서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겠지. 용기를 갖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은 용기를 주려고 모든 사람에게 그 고민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하고 또 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 나미야 씨나 이 사람들의 그 내가 내용들. 근데 만약 그런 케이스로 보통 내가 되게 예전에 되게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게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성폭행을 해서 생긴 아기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여자가. 원래 그렇지 않은가? 세상에 원래란 없으니까. 아, 네. 여자들마다 다르죠. 그래서 아니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는 게 난 되게 신기한 거야. 신기하지. 근데 그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은 원래라고 했으니까 원래 그래야 된다면 그냥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나 이런 거는 그렇더라도 생명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난 그게 존귀함.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내가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내가 좀 약간 그 보수적인 생각이 있나 봐요. 저는 그냥 생명이 내 안에 생겼으면은 그게 어떻든지 간에 그 생명을 생명으로서 내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냥 상대에도 원인으로부터 완전 불린 거지. 그러니까 존재는. 그게 어떤 심리인지 그럴 이해가 안 돼. 수도 있고. 근데 나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안 당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나는 그렇죠. 초점이 그리고 이 지금 여자가 불임이었다가 임신한 거 그거가 되게 조금 갈등일 것 같아요. 자기는 더 마지막이고, 이상 아이를 마지막이고. 못 낳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되게 갈등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물어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는 질문 한번 해봐주는 거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론 원하는 대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조금씩 풀어가는 거. 그렇지.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는 게 더. 한 번 더 답장. 왜냐면 정답이 없거든. 그렇지. 정답이 없기 음, 때문에. 그렇죠. 뭐가 옳고 그런 게 없거든. 어려운 그런 고민들.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 주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일 것 같다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요즘에 내가 그 편지를 받았다면 미안하지만 답장 못 해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전제로. 내가 남의 답장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편치가 않아. 지금 맨날 집에 가서도 나의 고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쓰거든요. 고민, 약간 그런 거. 내가 그날 하루에 비망록이보다는 그날 하루 내가 생각했던 거, 그날 하루 내가 이렇게 말할 걸 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쓰거든요. 왜냐면 일기가 아니라. 네, 일기가 아니라. 특이하다. 뭐 분석을 쓰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하루에 내가 뭘 했는지 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만 하잖아요. 그럼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쭉 떠요. 진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이 앱? 앱이 있어요. 앱도 그런 게. 사용하시는데 아니, 마인드맵을 저는 이용을 하고 그 마인드맵에 스케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활용하기도 하고, 네, 예, 하기도 하고 이제 종이 다이어리를 쓰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약간 제가 아시겠지만 감성이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이성적인 척하는 감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저는 만회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화해서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객관화해서 되돌려보고 이것을 내가 왜 그랬는지를 좀 분석하고, 네,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한 이유 그런 거 좀 찾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라는 걸 찾아보니까 내가 요즘에 원하는 건 이런 걸 내가 요즘에 원하는구나라고 좀 찾아가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이 그걸 나한테 하면 네, 당장에 써줄 말은 없거나 내가 그런 거 있죠. 내가 써줘서 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조심스러움.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쉽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 답이 있는 거고 저도 제 안에서 제가 계속 답을 찾는 건데
네 안에서 답을 네가 찾아라. 그래서 찾는 방법을 써줄 것 같아요. 자, 눈을 감고 명상을 일단 하세요. 음악은 뭘 들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해보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프로세스를, 네, 프로세스를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찾겠죠. 네. 네. 프로세스를 만들어준다. 그거 할 것 같네요. 네네. 작업처럼. 네네네. 맞아. 어쨌든 그런 답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미아 씨도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자기가 편지를 쓰고 나서 이 사람들이 행동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잘 안 되는 걸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좌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닫고 일주일을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사람한테는 어떻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고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나도 힘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들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선택한 길은 10년 후,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렇지. 지금 이 애가 또 할아버지. 옆에 있죠. 할아버지 손자. 아니, 얘. 죽은 애. 얘도 또 네, 여기 나와요. 뭐가 또 역할이 있죠. 여기 나와요. 네. 여기 그 아이가 답장을 보내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맞아. 네. 아, 그 아이가 사람들한테 근데 아까 말한 게 그 아까 죽은 가스로. 재생이란 노래를 불러주는 그 사람의 매니저. 매니저 얘가? 네. 애기가? 네. 아. 거기에서 이제 같이 자랐어요. 그 고아원에서. 고아원에서. 아. 그러니까 걔는 1살 이후로 그 고아원에서 자랐어. 맞다. 그리고 네. 셀리랑 같이 자랐어. 그 동생이랑 같이 들어온 그 노래 한번. 근데 이거는 좀 적으면서 인간 맵을 그리면서 해봐야 네, 그렇게 해서 해서 이해가 좀 아니, 그래요? 아니, 엮여 있어서. 그게 다행히 나온 사람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약간 캐릭터나 아니면 편지 내용들이 있어서 잊혀지진 않거든요. 그거를 딱 매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종국에 다 읽고 나면 맵이 그려질 거라고. 근데 그러면 맞아요. 쭉 읽다 그러면 보면- 우리가 이거를 어. 다 읽었을 때 맵을 한번 그려볼까 각자? 여기서 같이 그럴까요? 칠판을 하나 놓고 칠판 하나 놓고 그리든지. 맵을 아니, 여기 나미아 씨를 엔딩이 중심으로. 다 나올 것 같아. 서머리로 쭉 나올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이 나미아 씨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도둑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맵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요, 맵을 한번 네. 그려봅시다. 어쨌든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긴 한데 이미 약간 그걸 얘기하셔서 내가 얘기. 별로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예. 리뷰가 별로래? 리뷰가 그렇게 별로일 네. 수 있어. 아니 그 사람한테 이런 별로일 수 있고 우리한테는 또 다를 수 있지. 그렇긴 하죠. 또 우리는 또 다르게 볼 수 우리는 있으니까. 왜냐면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점을 우리는 더 발견할 별로일 수 수 있는.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 영화 비평가들이잖아요. 영화 비평가들. 우리 비난가들이야. 비난가들? 아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아니, 있거든요. 나는 여기 딱 와서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재밌다고 하는 순간 내가 재미없어. 재밌다는 순간 오늘은 재미없다고 하기고. 이렇게 진짜 그거 희한해. 어, 희한해. 특히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나랑 완전히 그렇게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다. 완전 다르지. 네. 오늘 맺은 말 해주실 네.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었고 이제 5개의 이제 플롯의 이야기를 이제 3개를 본 거고요. 이제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우리가 읽었던 여러 가지 상담 이야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을지도 궁금해지는 그런 재미있는 나미아 작가정의 기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쓰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이거 한 줄평. 네, 한 줄평. 네, 한 줄평. 한 줄평. 한 줄평이야, 반 줄평이야. 한 줄평. 한 한 줄평. 줄평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네, 한 줄평. 반줄평 할까요? 반줄평. 반줄평. 참 오늘의 반줄평. 이렇게 돌아갈까요? 아니 자유롭게 나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서. 생각나는 게. 저 다음에는 아까 제가 그 문장 중에 가장 중요했던 상담에 있어서
답은 묻는 자에게 있다. 묻는 자에게 답을 찾아라.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라. 음. 어, 좋은. 그러면 저는 가슴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만나다. 저는 약간 생활에 지쳐 있을 때, 웃고 싶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고 싶을 때 읽어라. 예. 바주평이 한 줄평이 되거든요. 아, 그거 너무 기대해. 네. 아니야. 아니 그 그냥 말은 나중에 다 읽었을 때 쓰는 내용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 엔딩을 안 봤잖아. 엔딩은 모르겠지만 뒤도 궁금하다. 바주평입니다. 네. 저도 그런데 먼저 생각했었는데 제가 많이 궁금해. 저는 앞을 모르잖아요. 네. 선생님들 얘기니까 혼란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계속 보고 싶어지네. 저희들 얘기 들으시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혼자 책이라서 그런지 더 상상하게 되고 그래? 그 인물은 그래? 뭐 이러고 물론 꽂히는 또 주인공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보다 보면 몇 장을 계속 보는 때도 있고 또 막 흘러갈 때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인물 분석들을 도대체 2번 이상 읽으셨나? 그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다 짚지? 그런 생각이 조금 신기해요.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기억력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딸릴 것 같아요. 너무. 여기 대표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기억력이 네. 소리잖아요. 그러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네. 보통이 그래서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점점 이렇게 읽다 보면 뭐였지? 앞에 맞아요. 이럴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 뭐였지? 그 생각 근데 그냥 있는 채로 해야죠. 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데요? 막 딸리잖아요. 네. 네. 정말. 네. 너무너무 재미있는 라미아 자파점의 기적 오늘 거의 장작 2시간 동안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그분이 계시지 않아도 저희는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주평 그게 아니었다. 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대표님이 없어서 심심한 오늘의 독서 모임이 돼서 아니 진짜 이게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그 빈자리가 확 느껴지네. 일부 언제 끝날 거냐고 누가 채팅방 했네요. 이제 지금 끝납니다. 9시 15분에 일부 언제 끝나냐고 근데 지금 9시 47분이 됐어요. 네, 실명이라서 예. 예. 네, 오늘 이제 끝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